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자, 17번. 자, 우리나라에 도입된 직접 민주제적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자, 국민 투표, 국민 발언, 국민 소환, 그 다음에 주민 투표, 주민 발언, 주민 소환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요거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투표의 출제 포인트는, 일단 국민투표는 두 가지 형식이 있죠.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헌법 개정할 때 한 번,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한 번. 자, 그리고 말없이 그냥 국민투표라고 하면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하는 국민투표를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투표는 레퍼런덤 방식입니다. 국민 표결제 방식으로 하고 있죠. 신임투표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민투표는 하고 있고, 주민투표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국민투표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 투표를 전제로 하지만 주민투표는 3분의 1 투표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발언 같은 경우에는 주민총수의 20분의 1 정도가 하면 주민발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주민발언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례개폐 청구권이라는 거죠. 조례개폐 청구권. 그 다음에 주민소환과 관련해서는 자, 1년차 안 되고, 4년차 안 되고, 2, 3년차에만 해당하는 거고, 자, 지역 비리 안 되죠? 2, 3년차 지역구만. 자, 2, 3년차 지역구 의원만, 소환의 대상이 됩니다. 비례대표는 소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자, 1번 보겠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초하여 국가 권력이 행사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간접적인 방식이죠. 그리고 여러분, 간접민주주의는 다른 말로 의회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대의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2번 보겠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투표로 해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2번은 여러분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국민 소환에 대한 설명이고, 우리나라에는 현재 국민 소환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소환에 대한 설명이고,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 소환은 안 된다. 자, 3번.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교, 국방, 또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안건을 붙인다라는 뜻입니다. 가능하죠.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국민투표에 대한 설명이죠.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 재개정안에 발의할 수 있다. 이건 국민 발안에 대한 설명이고,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 발안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17번의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18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표는 시대별 민주정치의 일반적인 특징을 얘기한 것이다. 고대, 근대, 현대이네요. 자, 보통 선거권이 보장되는가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현대죠. 다는 현대. 대의제를 바탕으로 정치가 이루어졌는가에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가는 고대. 그래서 지금 순서는 자, 다시요. 18번. 자, 18번의 순서 볼게요. 일단, 보통 선거권이 보장되는 게 다가 현대가 되겠고요. 현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대제를 바탕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가에 아니오라고 얘기했으니까 나가 고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가 근대가 되는 거죠. 그쵸?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공직자를 추첨이나 윤본제로 충원을 하는 것은 여러분 나 고대의 특징이죠.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즉 고대에서는 입헌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시행되었다. 직접민주주의는 맞지만 입헌주의는 여러분 근대적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대적 개념. 자, 여러분 근대의 민주주의를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구성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로 이해를 하거든요. 고대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만 가능한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민주주의 이념이 뭡니까? 이념이 뭡니까?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이런 걸 민주주의 이념이라고 하고요.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얘기하면, 자, 국민주권의 원리, 입헌주의 원리, 권력 분립의 원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랑 여러분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대에 등장한 것이다 라고 정리가 돼야 되죠. 근대. 네. 자, 근대. 여러분, 이 입헌주의와 비슷한 말이 뭐예요? 법치주의란 말입니다. 법치주의. 자, 그래서요, 여러분. 2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은 근대에서 현대로 가는, 그래서 가에서 다로 가는, 그렇죠? 가에서 다로 가는 과정에서 가는데 발전하는데 기여했던 거죠. 그렇죠? 현대 민주주의. 현대의 보통선거권 확립운동은 1838년 차티스트 운동에서 시작해서 1928년 여성참정권까지 약 90년의 시간을 우리는 현대 민주주의다. 보통선거권 확립운동 시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에서 다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4번. 자, 현대에서는 근대에서와 달리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했다.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으로 가주셔야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자, 시민들은 민의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 그렇죠? 고대겠네요. 그렇죠? 자, 나는요, 보통선거, 예. 자, 보통선거하고 여러 가지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들어와 있다고 했으니까, 자, 나는 뭐가 될까요? 현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 근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가 근대라는 것은 이념, 이런 것들도 챙겨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참정권의 제한은 있었다. 즉, 재산 등에 따른 참정권의 제한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부르주아들만 투표권을 가질 수 있었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대 민주주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가는 사회계약설의 영향을 받았다. 여러분, 사회계약설의 영향을 받은 건 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 근데, 그쵸?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예, 그렇죠. 직접 민주적인 요소라고 했으니까, 국민투표도 들어갈 수 있겠고, 국민소환도 들어갈 수 있겠고, 국민 발언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겠습니다. 근대에는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동일시 했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동일시했다라는 것은 근대 민주주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없고요.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동일시했다라는 것은 뭐 루소의 일반 의지의 삶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 그거냐 아니냐는 되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볼게요. 이건 우리가 시험에서는 몰라도 되는 개념이긴 한데요. 말씀을 드리면, 자, 근대 민주주의는 뭘로 시작했다? 사회계약설로 시작했다. 사회계약설은 철저하게 개인주의 사상에 기초한다. 자, 개인주의 사상에 기초한다. 그런데 이 개인주의가 좀 반대되는 개념이 집단주의예요. 집단주의. 그래서 이 집단주의적인 것이 나중에 전체주의나 사회주의 이런 걸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집단을 보면. 자, 그러니까 지금 디귿번 선지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계약설 안에서 굳이 찾자면 루소에 해당하는 건데 딱 루소다라고 좀 얘기하기도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정확히 얘기하면 이 집단주의에 가까운 거죠. 집단주의.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을 동일시한다는 것은. 자, 그런데 또 뭐 전체주의나 사회주의에 딱 맞아떨어지는 설명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략 여러분들 어쨌든 근대 개인주의 사상과는 맞지 않는다 정도로만 여러분 신경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번 보겠습니다. 리을번. 자, 가와 다, 고대와 근대에는 그렇죠? 여성의 참정권이 제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그러면 19번의 정답은 3번으로 가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